캐릭터 애니메이션 세 번째 영상입니다. 그래프 에디터와 도프슈트를 이용을 해서 점프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브젝트는 포즈 모드로 되어 있고요. 본을 선택한 다음에 움직이면 오브젝트가 같이 움직여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뷰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일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이렇게 커서가 바뀐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하나의 뷰를 늘렸고요. 다시 위에서 밑으로 드래그를 해서 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의 첫 번째 뷰는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해서 도프슈트라는 항목으로 선택을 해줄 거고요. 밑에는 선택해서 그래프 에디터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래프 에디터는 키와 키 사이에 설정되어 있는 어떤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그래프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도프슈트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든 액션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도프슈트를 액션 에디터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New를 눌러서 여기 액션에 점프라고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밑부분에 우리는 1초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기 때문에 프레임을 1프레임부터 엔드를 30프레임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뷰 같은 경우는 마우스 볼을 위로 아래로 조절을 해서 뷰를 조절할 수도 있고, 컨트롤 누른 채로 마우스 볼을 눌러서 위나 좌우로 움직여서 영역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볼 컨트롤 누른 채로 위아래 좌우로 움직여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매번 I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지정하기에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바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키링이라는 항목을 들어가시면 액티브 키링 세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해서 여기 중간쯤에 로테이션, 스케일이라는 항목으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I를 눌렀을 때 키프레임이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 선택 A를 눌러서 I를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키프레임이 다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본의 이름과 키의 위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컨트롤 Z를 눌러서 다 취소를 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본을 한꺼번에 넣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본만 선택을 해서 항목을 보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전체 오브젝트를 관할하는 건 본 로우라는 항목입니다. 얘가 이동했을 때 전체가 다 이동이 되게 되죠. 하기 때문에 이 본을 선택을 한 다음에 단축키 I를 눌러서 인서트 키프레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1프레임에 키가 주황색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1프레임과 30프레임은 같은 위치선에 쓰게 됩니다. 점프를 했다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현재 위치를 뷰포트에서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여기 항목처럼 카피했다는 항목이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30프레임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V를 누르면 페이스트 항목이 뜨죠. 복사했다고 항목이 뜨는데 현재는 변화가 없는 이유는 오브젝트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모습이 페이스트가 된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현재의 모양을 키프레임을 넣기 위해서 I를 눌러주면 자, 키프레임이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여보면 변화는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15프레임을 두고요. 점프를 할 거기 때문에
현재 본을 GZ로 위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I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지정을 하면 이 오브젝트가 점프했다가 내려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그래프 에디터를 보면은 이렇게 녹색 선이 그래프가 생긴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좌측에 본 로우라는 항목의 밑으로 내려보면 쭉 항목이 나오죠. 보시면 X, Y, Z축에 대한 움직임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X축에 대한 회전, Y축에 대한 회전, Z축에 대한 회전, 스케일도 X, Y, Z에 대한 항목이 나오죠. 이 항목들이 다 펼쳐져 있으면 나중에 그래프를 수정을 할 때 본의 아니게 건들게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다 숨겨주고요. 우리는 위치값만 수정을 했기 때문에 Y축에 대한 로케이션만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그래프들은 다 사라지고 이 하나의 그래프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움직여 보면, 근데 저는 이 캐릭터가 점프를 했을 때 좀 더 공중에서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수정을 할 건데요. 위에 그래프를 선택한 상태에서 스케일 S를 누른 다음에 그래프를 이렇게 늘려주시면 그래프가 늘어납니다. 늘어난 상태에서 다시 움직여 보면 점프할 때 좀 더 빨리 올라가게 되고 공중에 있는 시간이 좀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플레이를 눌러보면요, 이런 식으로 점프해서 빨리 올라가게 되고 공중에 오래 매달렸다가 다시 내려오는 영상으로 수정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뭐 부분적으로 키를 집어 넣어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면 조금 뭔가 어색해지거나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키프레임과 키프레임을 집어넣고 그 사이에 그래프를 수정을 해서 뭔가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그래프 에디터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N 누르면 다시 없어지고요, N 누르면 사라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N 누르면 사라져요. 근데 점프를 할 때 처음에 도약하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지된 프레임이 한 2칸 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프레임에 있는 거를 3프레임까지 복사해서 움직이지 않게 두고요. 마찬가지로 28프레임에도 떨어져서 딱 정지됐다가 30프레임으로 넘어가면 멈춰서 도약했다가 공중에 올라가서 좀 유지했다가 내려오는 영상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레임을 다시 1프레임을 둔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컨트롤 C와 컨트롤 V는 다 뷰포트에서 하겠습니다. 본을 선택하고요. 해당 본을 선택하고요. 다음에 프레임을 2개를 옮긴 다음에 다시 뷰포트로 와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자, 첫 프레임을 복사했기 때문에 다시 내려왔죠. 자, 페이스트가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키프레임을 지정하기 위해서 단축키 I를 눌러주면 키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8프레임으로 간 다음에 똑같이 컨트롤 V, 같은 위치니까 해놓고 페이스트 한 다음에 다시 단축키 I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조금 이상하죠? 이거는, 자,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누였다 가는데 그래서 두둥거렸다가 내려와서 두둥거리죠.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속성이 베지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프의 속성은 크게 3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항목 안에서 단축키 T를 눌러보게 되면, 자, 인터폴레이션이라는 항목이 뜨고요. 보관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3가지 항목, 컨스턴트라는 것과 리니어라는 것과 베지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지어는 가속이나 감속 운동을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정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배지어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리니어 같은 경우는 등속 운동이죠. 일정한 운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컨스턴트 같은 경우는 정지죠. 갑자기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속성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래프를 수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프레임을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 T를 눌러서 여기 부분을 배지어 속성을 리니어로 교체를 해주겠습니다. 선택하면 그래프가 이제 바뀌어서 일자로 지나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플레이를 해보면 고정이 됐다가 점프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8프레임도 선택을 한 다음에 단축키 T를 눌러서 리니어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멈춰 있다가 다음 프레임으로 시작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선택된 본의 움직임에 대한 애니메이션 키를 집어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똑같이 선택된 본의 스케일에 대한 애니메이션 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다시 다 열어준 다음에 이제 Y축 로케이션은 이제 쓸 일 없으니까 꺼도 되겠죠? 스케일을 볼 거니까 일단 스케일에 대한 항목들만 남겨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프레임으로 가서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이 캐릭터가 좀 납작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스케일 Z방향으로 납작하게 형태를 만들면 형태를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I를 누르게 되면 키프레임이 또 지정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녹색 그래프죠. 하기 때문에 X하고 Z를 끄면 되고요. 참고로 여기서 그래프를 조절할 때 스케일 누르고 Z를 누르면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니메이션에는 Z로 수정을 하지만 이 축은 Y축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플레이를 해보면 점프할 때 형태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프레임과 마지막 프레임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서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 프레임으로 간 다음에 다시 컨트롤 V에서 페이스트, 다시 키프레임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단축키 I를 눌러주겠습니다. (15프레임이) 이제 정점인 프레임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전 프레임 정도의 한 10이나 12 정도 사이에서 스케일이 끝까지 올라왔을 때 조금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대충 12프레임 정도 더 보고 스케일 Z 방향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좀 올려주겠습니다. 늘어난 거죠. 위쪽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다시 I를 누르게 되면 점프할 때 점점 늘어나다가 정점에 와서 모양이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고 그 모양 유지되면서 내려와서 다시 납작해지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본 로우에 대한 애니메이션 키를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본을 다 선택해서 키를 넣게 되면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하나의 본만 선택해서 지정을 했고요. 측면을 본 다음에 넘버패드 3번을 눌러서 측면을 보고 이번에는 뒤에 있는 꼬리 부분을 애니메이션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테일을 선택을 하면 또 아무것도 지정이 안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1프레임의 키를 이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단축키 I를 누른 다음에 키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꼬리를 처음에 출발을 할 때 현재 모양보다 좀 위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R 눌러서 조금 위쪽으로 지정을 해놓고 다시 I를 눌러주겠습니다. 캐릭터가 출발할 때 바닥까지는 3프레임까지 있고요. 4프레임부터 이제 점프를 하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 꼬리는 R을 눌러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누른 다음에 다시 I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본 테일의 항목 밑을 보시면 빨간색 선이 이동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로테이션의 빨간색입니다. 나머지들은 숨겨주시고요. 이 하나의 그래프만 보면 되겠죠. 점프 해서 돌아오는 건데, 마찬가지로 1프레임에 있을 때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마지막 프레임 와서 컨트롤 V 페이스트 한 다음에 I를 누르면 현재 프레임과 마지막 프레임이 동일하게 지정이 되겠죠.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마찬가지로 머리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본 테일 다 썼으니까 본 헤어로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프레임은 1프레임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1프레임 지정한 다음에 현재 머리카락을 볼 건데, 이것도 점프할 때 뒤로 넘어가게 되겠죠. 현재 프레임을 일단 지정을 하기 위해서 헤어를 선택한 다음에 단축 키 I를 눌러서 일단 첫 번째 키 프레임을 지정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4프레임에서 점프를 하기 때문에 4프레임에 갔을 때 머리카락이 좀 뒤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I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키프레임이 지정이 되겠죠. 본 헤어의 로테이션 X축 빼고는 숨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그래프만 볼 수 있고요. 플레이를 보면 올라가서 15프레임에는 다시 원래 모양을 돌아오겠죠.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원래 모양을 돌아가기 위해서 R을 눌러서 돌려도 되지만, 이때 원래 본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Alt R을 눌러주면 처음에 있던 모양이 돌아오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I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15프레임에서 돌아온 다음에 15프레임 돌아와서 내려올 때 18프레임이나 19프레임 요 사이 정도의 머리카락이 약간 앞쪽으로 쏠리게 할게요. 한 20프레임 정도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R 눌러서 살짝 앞쪽으로 간 다음에 I를 눌러주면 머리가 약간 앞으로 쏠리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프레임은 첫 프레임이랑 같은 거니까 첫 프레임으로 가서 컨트롤 C, 그리고 마지막 프레임에 가서 컨트롤 V를 눌러주면, 그리고 다시 이 키프레임을 지정하기 위해서 I를 눌러주면 설정이 되겠죠. 자, 움직이는 거 다시 보면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이 움직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점프해서 앞으로 살짝 쏠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날개 부분도 해볼게요. 뷰를 넘버패드 1번 눌러서 정면을 보고요. 점프했을 때 위치를 좀 보고 본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먼저 선택을 해줄게요. 선택을 한 다음에 I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지정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선택해서 I 눌러서 키프레임을 일단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1프레임에 처음에 출발할 때 현재 모양에서 점프해서 점프가 뛰었을 때 4프레임에서 R을 눌러서 회전을 시켜주면 되겠죠. 키프레임 넣기 위해서 I 눌러주면 키프레임 지정이 됐고요. 그래프도 로테이션에 대한
X축만 보면 되겠죠. 자, 오른쪽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럴 때 자, 여기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같은 좌우 대칭일 때 복사를 하는 방법은 컨트롤 V가 아니고 컨트롤 Shift V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좌측에 있는 모양을 미러 복사를 하게 돼요. 단축키 I를 누르게 되면 여기도 프레임을 같은 모양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좌우측에 같게. 여기도 그래프를 X축만 보게끔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점프 돌아오죠. 1프레임과 30프레임은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컨트롤 C 복사, 마지막 프레임으로 가서 컨트롤 V 10프레임 지정하기 위해서 단축키 I 눌러주면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컨트롤 Shift V, I 눌러서 키프레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돌아오죠. 자, 근데 점프해서 15프레임이 제 정점이고 내려올 때는 18프레임에서 19프레임쯤에는 이 팔의 위치가 R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I를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오른쪽 이쪽 선택해서 컨트롤 C, 다시 이쪽 본 선택해서 컨트롤 Shift V, 다시 키프레임 지정하기 위해서 I를 눌러주면 지정한 걸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점프해서 내려오다가 가는데, 여기 이제 프레임 내려올 때 19프레임에서 30프레임까지 단계적으로 팔이 내려오죠. 저는 근데 19프레임에 있는 모양을 바닥에 닿기 전까지 항상 유지하고 싶어요. 19프레임에 있는 모양을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쭉 내려와서 딱 닿을 때까지 28프레임 컨트롤 V, I를 눌러서 키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쭉 유지가 되겠죠. 내려올 때까지. 내려오다가 딱 바닥에 닿았을 때 날개가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컨트롤 C 한 다음에 28프레임이 닿았을 때 컨트롤 V로 해놓고 I 눌러주면 되겠죠. 자, 몸통과 이제 아마추어에 대한 키프레임을 지정을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모델링을 할 때 이 눈에 대해 쉐이프 키를 지정을 했었잖아요. 조금 당겨 두고요. 자, 눈에 대한 애니메이션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모드에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온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쉐이프 키 지정한 항목이 있었죠. 처음에 출발할 때는 눈을 좀 감고 있다가 점프 떴을 때 눈을 좀 크게 뜨고 다시 내려왔을 땐 작아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002번에 대한 밸류 값을 1로 설정을 하면 눈이 작아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밸류에 I를 누르게 되면 프레임이 들어갑니다. 15프레임으로 가서 눈을 크게 뜨게 하기 위해 이 밸류 값을 줄여주면 되겠죠. 그럼 눈을 다시 크게 뜨고 다시 I를 눌러서 다시 내려왔을 때 눈이 감겨야 되기 때문에 밸류 값을 1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키프레임 지정하기 위해서 I를 눌러주면 쉐이프 키에 대한 애니메이션도 적용할 수가 있죠. 이제는 렌더링을 걸기 위해서 배경을 만들고 카메라 세팅을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하나의 오브젝트만 띄고 있어서 재미가 없는데, 복제해서 동작을 조금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었던 백플레이트는 H 눌러서 숨겨주고요. 카메라 뷰도 잠깐 0번 눌러서 나와 보겠습니다. 현재 프레임이 30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잠시 1초를 더 늘려둘게요. 60프레임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뒤에 부분은 설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딱 멈춰있죠. 30프레임부터 60프레임까지는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로 나와 있는데, 다시 본을 선택하고 컨트롤 탭을 눌러서 포즈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A를 누르면 본을 다 선택이 되겠죠. 여기서 G를 눌러보면 두 개의 키프레임이 선택이 안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ESC를 누르고 여기서 A를 누르면 자, G를 눌렀을 때 다 이동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단축키 Shift 2를 누르면 F 커브라고 해서 반복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주면 그래프를 봤을 때 만들어진 프레임이 계속적으로 반복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나머지 프레임도 들어가 있죠. 다시 엔드 프레임은 30으로 줄이겠습니다. 뷰는 탑뷰를 볼 거고요.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A를 눌러줘도 되고요. Shift D로 복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복사, 클릭. 프레임을 보면 같이 움직여지겠죠. 저는 얘가 점프를 뛸 때 얘는 바닥에 있게끔 설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이클로 계속 돌게 했기 때문에 그래프의 위치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본을 선택을 해주고요. 프레임을 다시 1프레임 돌린 다음에 포즈 모드로 가서 마찬가지로 전체 선택 A를 누른 다음에 G로 우리는 15프레임을 이동할 거니까 그냥 여기서 15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클릭을 하면 지금 그래프가 이동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반복 사이클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프를 15프레임 이동을 해도 이쪽이 없어진 부분이 다시 앞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뛰게 되면 뒤에 있는 아이는 바닥에서 반대로 이동하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었고요. 보시면 움직임은 다 조절이 되는데 눈에 대한 쉐이프 키는 반대로 설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은 다시 지정을 할게요. 오브젝트 모드로 나온 다음에 눈을 선택해 주고요. 쉐이프 키 들어간 거 항목 안에서 점프 뛰었을 때는 눈이 이쪽이죠. 떠야겠죠. 그래서 1프레임에 다시 밸류 값을 0으로 설정하고 I를 눌러준 다음에 15프레임에 가서는 여기 다시 밸류가 1로 바꿔야 되고요. 다시 I를 눌러서 바꿔주고 다시 30프레임을 갔을 때는 밸류 값이 0으로 되겠죠. 0으로 설정하고 I를 넣어주게 되면 아까 처음에 만든 거와 맞춰서 눈의 쉐이프 키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탑뷰를 본 다음에 이쪽 오브젝트만 선택해서 Shift D로 X축으로 하나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다시 백플레이트 가져와 주고요. 0번 눌러서 카메라 뷰를 조금 맞춰서 원하는 뷰를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렌더 뷰를 보게 되면 지금 조명이 없기 때문에 다 어둡습니다. 조명을 추가하고 분위기를 맞춰서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마추어라던가 웨이트에 대한 부연 설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잘 이해가 되셨길 바라면서 이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영상을 들으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